네, 시장은 끝났지만 투자는 계속돼야 합니다. 한 발짝 앞서 내일을 준비하는 마감 후 투자 코칭 진행의 김자림이고요. 오늘도 저희와 1시간 동안 오늘의 이슈 정리하고 내일장을 내다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은 이데일리 TV 유튜브와 네이버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장 시장의 흐름을 헤드라인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마감 상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1%대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1%, 3% 넘는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반도체주가 대체적으로 양호한 모습을 보였고 시장을 주도했는데요. 특히 코스피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도 들어왔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오후장 들어서 살짝 상승폭을 축소해 나가면서 770선을 내주기도 했습니다만 재차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연이틀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는 배터리 실명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제 배터리 정보를 공개할 때 완성차 업계에서 배터리 업계로 주도권이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3시경 현대자동차에서 앞으로 신형 전기차를 출시할 때마다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장 배터리 화재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관련된 소식인데 장 막판에 나온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기차 화재와 코로나 확산 대책을 신속 추진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현재 빠르게 재확산 중에 있고요. 메르스까지 유입될 우려가 나오면서 방역당국은 비상에 걸렸는데요. 코로나19 치료제는 지금 현재 빠르게 추가 구매에 착수를 한 상태고 이달 내에 공급이 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장에서 코로나 관련된 종목들이 지난주에 비해서는 탄력이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만 계속해서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네, 코스맥스의 2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상반기 매출이 1조 783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화장품 ODM 업계 중에서 1조 원 매출이 돌파한 것은 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우리 국내 화장품 업계 2분기 실적을 살펴보면요. 대체적으로 중국 쪽은 좀 아쉬운 흐름이 나왔는데 북미 쪽에서는 매출이 고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코스맥스가 고실적을 기록한 원인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법인의 고성장세도 있었지만 특히 북미나 일본 쪽에서 인디 브랜드들의 성장으로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4가지 이슈를 모두 살펴봤는데요. 오늘 월요일 모두 1% 상승 마감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주의 시작을 기분 좋게 출발을 하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길 바라면서 저희와 오늘도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이제는 오늘의 이슈 한 가지를 더 집중적으로 탐구해보는 시간입니다. 서동구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검은 월요일 이후로 우리 코스피가 2600선 회복에 처음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증시들과 비교했을 때는 폭락장 이후에 좀 회복세가 더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조금은 아쉽죠. 우리가 시장의 체력이라든가 수급을 체크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거래량도 봅니다만 거래대금을 봐야 되는데요. 네. 지난 월요일 날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그런 맞습니다. 폭락세가 코스피 8%, 당시에 거래대금이 18조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10% 넘게 폭락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9조 원대 거래대금을 보였는데요. 네. 그 이후에 한 15조 정도 들어오고 그랬습니다만은 오늘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겨우 7조 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7조 원대 보이다가 오늘 6조 7천억 정도밖에 네. 거래대금이 형성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외국인 기관들이 오늘 코스피 시장 쪽에서 동시 순매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거래대금이 급감돼 있는 과정 속에서의 반등은 공격적인 어떤 매수세들이 지금 못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급락이 진정이 된 거지 어떤 면에서는 변동성은 여전하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 자체도 물론 중소형 개별 이슈 있는 종목들은 또 여전히 날뛰는 그러한 모습도 있긴 합니다만은 시장 전반적으로는 이제 좀 뭔가 진정이 됐지만 또 다른 어떤 악재 아닌 악재라든가 네. 불안감 이러한 부분들을 대기하고 있다 보니까 적극적인 매매에 나서지 못하는 이러한 현상들 속에서의 반등도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반등장에서 거래 대금이 줄어든 게 조금은 아쉽게 느껴지는데요. 조금은 수급적인 투자 심리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내에서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들을 찾아볼 수 있는지 바로 확인을 해볼 텐데요. 오늘의 이슈 바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숫자로 보는 시장입니다. 오늘의 숫자는 31.7%인데요. 제목에서 수출 지표를 보면 투자할 곳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좀 살펴볼 수 그렇습니다. 있을까요? 상당히 그 타이틀을 아주 이쁘게 키워드를 잘 뽑았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PD님이나 또 작가님, 네. 또 우리 앵커님도 아주 촉이 좋으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오늘 시장 반도체 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또 자동차 쪽들도 부품단들도 네. 의미 있는 그런 반등들도 연출이 되고 했는데 결국은 수출로 말을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역 수지는 아직 월말로 가면 이제 개선이 되겠지만 네. 소위 그 원유 수요가 급증해 주면서 무역 수지가 좀 적자가 돼 있는데 이건 좀 지나고 봐야 될 문제고 수출의 어떤 움직임들 속에서 특히 이 반도체와 자동차가 중심이 되면서 전체 수출에서 30%가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라는 네. 거. 진짜 쌍두마차죠. 이러한 그 흐름들을 우리가 이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지금 자막에도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반도체 쪽에서의 비중이 20.3%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도 17.4% 특히 반도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AI 수요라든가 그리고 또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의 이런 친환경차 수출 확대들이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추이를 한번 우리가 2022년도부터 분기별 반도체와 자동차의 그러한 점유율이라든가 수출 이러한 흐름들을 좀 보면 좋겠는데 1차적으로는 2023년 4분기에 28.7% 그리고 2024년도 1분기에 29.7% 또 2024년 2분기에 31.7%로 계속해서 지금 증가가 되고 있다는 네. 거죠. 저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작년 1분기 전체 수출 비중이 13.6%에 불과했는데요. 올해 1분기부터 이제 증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19% 그리고 또 2분기에 20%로 회복하고 이 2분기 20%로 회복한 것은 2018년도 3분기 그리고 2020년 2분기에 이어서 역대 분기 기준으로 7위에 해당되는 그러한 수출 비중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연간 기준으로는 2018년
첫 20.9%를 기록해 이러한 흐름 이후에 작년에는 15.6%까지 급락을 했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완연하게 반도체 관련주들 또 반도체들의 수출은 정상화 계속해서 우상향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에 2010년대 전체 수출을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이었던 그런 그 흐름들이었고요. 2023년에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한 이러한 어떤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외 생산 기지 확대라든가 전기차 이러한 부분들의 친환경차 중심의 수출이 증가가 되고 있는데 지금 분기별 반도체 자동차 이렇게 수출 추이 통계를 보시면요.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의 그 추인데 바로 2022년 4분기까지만 해도 자동차가 전체 차지하는 비중은 미약했다기보다는 그냥 10% 미만이었다. 네. 뭐 7, 8%, 뭐 6% 이런 어떤 비중이었는데 바로 2023년도 1분기에 11%를 기록한 이후부터 지속적인 점유율 우리가 얘기하는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자동차 현대 기아차의 이런 활약이 아주 대단하다. 뭐 전 세계 글로벌 넘버 5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뭐 전기차 쪽 부분에서는 뭐 테슬라를 바짝 추격하고 있다. 네. 2위권이다. 이런 얘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 그림에서 보시면 2023년도 1분기를 최저를 기록한 이후에 꾸준하게 계속해서 증가를 보여주면서 20%대를 넘어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부에서는 뭐 너무 양극단 두 섹터들 업종들만 집중되는 이런 양상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일본의 자동차를 집중 전략이라든가 대만의 또 반도체 집중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좋은 놈은 더 잘 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이 반도체와 이 자동차가 중심이 되면서 이런 일부 수출 편중 우려에도 불구하고 좋은 그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그렇게 되기를 우리 시장에서도 바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이달 초 수출도 집계를 해보니까 역시나 증가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역시나 반도체 효과일까요? 그렇습니다. 항상 관세청에서 이제 10일 단위로 또 발표를 하죠. 그러한 측면에서 8월 1일부터 10일 기간의 수출 현황을 보게 되면은요. 해당 기간 수출은 145억 7,2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6% 이상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수입은 184억 7천만 달러로 같은 기간 대비해서 1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수출 증가세가요. 지난달까지 10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이고 역시 반도체죠. 뭐 열흘밖에 안 된 이런 상황 속에서 반도체 수출이 무려 50.4%나 늘어나면서 112억 달러로 9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품목별로 보면요. 반도체가 42.1%, 석유 제품 5.5%, 승용차 63.9% 등에서 아주 크게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반도체 수출 비중은 이 8월에 10거래일 동안에도 10일 동안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포인트 증가한 22.5%를 기록해주고 있다는 거.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뭐 여러 논란도 있긴 합니다만은 반도체 수출은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 네. 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8월 달 이런 휴가 등 이런 계절적 요인에도 불구하고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 선박 등은 계속해서 수출이 우상향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이러한 통계를 관세청에서 발표를 했고 코멘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또 때에 맞춰서 네. 반등을 줄 수 있는 또 계기도 되지 않았느냐. 역시 우리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네. 이러한 대표적인 두 섹터 반도체와 자동차가 중심이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가 이끄는 우리 수출 8월에도 역시나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좀 어떻게 될까 살펴보면요. 하반기에도 좋으면 7천억 달러 달성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다만 몇 가지 변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HBM 대중 제재 혹은 전기차 수요 부진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맞습니다. 결국은 뭐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한 측면에서 진짜로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불을 넘어가 주느냐, 네. 뭐라 그럴까요? 뭐 10억 달러의 뭐 마가 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아무튼에 뭐 흐름들은 뭐 달성 가능하지 않느냐 이건 뭐 우리 내부적으로도 많이 노력을 하겠죠. 다만 HBM과 관련된 거라든가 또는 사실 레거시 제품 쪽이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반도체를 또 집중적으로 다뤄드렸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종목들도 점검했고 추가적인 어떠한 이러한 쇼크가 있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업황 자체가 개선이 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길게 롱텀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 구간에서 바로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8월 28일 날이 1차적으로는 시장도 그렇고 반도체 쪽에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네. 바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죠. 그래서 과연 엔비디아에서 어떠한 발표를 가이던스를 제시해 줄 거냐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은 여전히 네.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부분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의 화재 사건 네. 그걸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뭐 정부에서도 그렇고 또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도 기민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 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캐즘을 좀 뭔가 경차 좀 작은 스몰 차들이 나오거나 또 캐즘을 극복할 수 있는 이런 신차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 속에서 이런 화재 문제가 부각이 됐다라는 거는 이거는 민감성을 건드리는 거거든요. 네, 사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는 뭐 차 뭐 팔아야 되겠다 아니면 뭐 취소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이 흐름들은 어떻게 좀 진정이 되는지 뭐 실명제를 도입한다든가 또는 뭐 일부는 뭐 90%만 충전을 해야 해라 또는 뭐 지하 주차장을 사용하지 말라. 네. 그거는 결국은 어떤 자동차 전기차를 운행하겠다라는 사람의 심리 자체를 꺾어버리는 결과가 된단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내 차 가지고 내가 내 지하 주차장에다가 못 댄다?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지 조금 좀 뭐랄까요? 악재 아닌 악재가 또 하나 나타났다. 이런 쪽으로 좀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어떠한 뭐 전기차가 됐든 뭐 자동차가 됐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적극적으로 추세를 갖고 가기보다는 일정한 지지와 저항을 갖고 대응해야 될 네. 그런 위치들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해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또 전기차 관련해서는 화재 이슈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팔로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수출 관련된 소식과 함께 반도체, 자동차 시장의 반등을 주도를 했는데요. 주요 종목 점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한번 반도체 쪽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지금 위치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다시 삼성전자의 상황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은 뭐 이렇게 이제 뭐 7만 원도 위협했던 월요일 날의 이 흐름 그리고 사실은 올 초에 이 박스를 형성해 주었던 요 7만 2천 원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자리들 하단은 이제 확실히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종목 역시 상단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은 계속 저항으로 작용될 수 있는 자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1차 7만 1천 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 라인 그리고 7만 8천 원을 중심으로 한 저항 라인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설정해 놓고 뭐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든가 또는 내가 추가적으로 뭐 물타기라든가 또는 추가 매수를 하는 자리에서는 이 7만 8천 원 근처보다는 오히려 7만 원대 초중반을 중심으로 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SK 하이닉스를 또 말씀을 드린다면 지난번에도 강조를 드렸습니다만은 이 15만 원에 대한 14만 원이냐 15만 원이냐에서 15만 원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반등을 나타날 때 자리들은 결국은 19만 원부터 20만 원 이상은 저항으로 작용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자리들로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자리는 뭐 단기적으로 매수도 가능한 자리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19만 원 이상부터는 추가 매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하시면서 뭐 하이닉스가 목표가 대비해서 급락을 했고 뭐 30만 원 언제든지 간다라고도 저도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는 이러한 지지와 저항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자,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시점에서 물론 뭐 목표가 뭐 30만 원도 합니다만은 그 흐름보다는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10만 원에 대한 지지와 그리고 12만 원과 요 14만 원 사이 이러한 자리들이 상당히 저항으로 작용될 수 있는 자리들이니까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대표적인 이스페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뭐 실적이 좋게 나왔다 뭐 그렇더라도 지금 전체 시장이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심리 자체로도 무너져 있는 듯한 이러한 상황인데, 이의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요 3만 1,000원에서부터 3만 2천 원 어떻게 보면은 직전에 이 저항을 보였던 자리들이 잘 지지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치고 올라갈 때 여기서부터 이제 4만 2천, 오늘도 4만 1,950원이었나요? 예, 41,950원이 저항으로 작용이 됐는데, 물론 오버슈팅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2,000원에서부터 뭐 44,000원도 갈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자리들은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도 뭐 4만 원 초반이라든가 그 이하 자리에서는 매수, 그리고 뭐 42,000원 넘어가는 자리라든가 이런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접근하거나 매수를 좀 유보하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IT 소부장 쪽들이 그래도 활발하게 올라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 이러한 핵심적인 사인방들이 하방을 잡고 반등을 주니까 삼성전자가 뭐 7만 원을 위협하는 상황이 아니고 SK 하이닉스가 15만 원을 위협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이들 종목들의 지지와 저항을 염두에 두시면서 막연하게 급락의 공포에 떨기보다는 일정한 비중은 줄였다가 다시 채우는 이러한 전략이 현재 구간에서는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동차 쪽들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동차 같은 경우 뭐 당연히 뭐 현대기아차를 먼저 봐야 되겠죠. 네. 현대차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지금 직전에 이러한 저점을 형성하고 올라왔던 자리들, 여기에서 이제 하방은 얘도 잡아는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 자리들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본다라면 21만 원에 대한 지지력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위로 이제 치고 올라갈 때는 결국은 이쪽에 상단이 연출되었던 자리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게 이제 26만 원대에 이제 해당이 되는 자리인데요. 그렇다면은 오히려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4만 원 이하 자리, 23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매수의 관점, 그리고 결국은 25, 6만 원 근처 가면은 일부 또 매도하는 이러한 전략 속에서 단기적으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지만은 완만하게 일정한 횡보를 해줘야 되는, 그 이후에 제대로 된 어떤 시세 흐름이 또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좋겠고, 또 기아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지금의 모습을 보시면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저 PBR 관련해서 움직일 때 급등을 이렇게 보여줬었잖아요. 13만 원 같이 넘어가는 이러한 모습도 연출됐는데, 그 자리가 사실은 이 지지를 보여주긴 했지만은 요 10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력이 빨리 갖춰줘야 됩니다. 지난번 직전의 저점에 9만 5천 원 나왔다고는 하지만 그거보다는 10만 원에서 이제 어떻게 하방을 잘 잡아주느냐. 그리고 이 자리가 이제 움직여 준다라면은 12만 원 정도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상단으로 두고, 그리고 그 자리가 이제 돌파가 되거나 다시 또 지지가 돼주면은 2차 저항대들이 이제 당연히 뭐 여기 13만 원 이상에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을 하면 좋겠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물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그러한 그 종목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러한 박스를 잘 돌파를 해 주었다가 지난번 구간에서 이렇게 잘 지지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시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14만 원에 대한 지지력은 항상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시 이제 16만 원 넘어가는 자리라든가 직전에 요 고점대들이 위치해 있는 17만 원 라인, 이렇게
당분간은 박스로 여러분들이 지지와 저항을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추세를 잡고 뭐 20만 원을 다시 넘어간다든가 이런 흐름들은 이 구간이 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부품단에서는 HL 만도도 있죠. HL 만도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좋은 이런 이 흐름들이 연출이 됐습니다만은 중국발 기대감 여러 가지 그대로 다 반납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또 공교롭게도 주가가 직전에 시작점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하방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그 흐름으로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요 32,000원에 대한 지지력은 이제 있다. 이렇게 보시고 다음 자리는 이제 4만 원에서부터 42,000원 정도를 여러분들이 1차 저항으로 염두에 두시면서 뭐 3만 원대 요 3만 5천 원 이하 자리는 매수의 관점. 그리고 또 4만 원 근처 넘어간다든가 4만 원 근처에서는 조금 조심하는 이러한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자동차의 수출 비중이 계속해서 10% 이상을 보여주면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일부 종목들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도 연출됐는데 아직은 거래량들이 좀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부품단에서는 HL 만도에 이어서 성우하이텍이라든가 그리고 또 화신이라든가 서현이와 이러한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접근하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대표주와 함께 소부장단에서도 기술적 반등이 나왔고요. 자동차 종목들도 상하단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이슈 정리하고요. 잠시 뒤에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서동구 소장님의 매직 기법 강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네, 이 다음에는 내일장 체크포인트 알아볼 텐데요. 앞서서 반도체, 자동차, 지지와 저항 이용하자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외에도 다른 섹터는 어떻게 볼까요? 결국은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난다는 거는 지수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죠. 시총 상위 종목들 1, 2, 3, 4위들이 다 현대, 기아 또는 뭐 우리가 대표적인 자동차 쪽에서 그리고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제 차지하는데 결국 이번에 하락하는 과정들 속에서의 하락갭이 연출됐던 2,610에서부터 2,660포인트. 네. 이 라인들이 이제 빨리 복구가 되고 메꿔줘야 된다는 거죠. 이 하락갭이. 그러한 공방들이 조금 더 이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제일 좋은 거는 빨리 2660선 이상에 안착해주는 네. 그 안착이 어영부영 올라가는 게 아니라 대량 거래라든가 또 거래 대금이 급증해주면서 정말 장대 양봉이 나오는 그런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최소한도 1차 28일까지는 조금은 공방을 염두에 두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고 여전히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조선이라든가 제약 바이오 쪽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라든가 반도체라든가 또 방산도 지금 이렇게 일정하게 지지와 저항의 밴드 속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섹터들입니다. 또 낙폭과 대한 것들도 2차 전지 쪽을 중심으로 해서 전력 설비라든가 원전, 로봇, 화장품 이런 것도 계속 종목 내에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죠. 또 뭐 동해가스 유전 관련한 거라든가 전쟁 관련이라든가 뭐 또 음식료 쪽이라든가 지난주 금요일에는 음식료 쪽도 갑자기 또 급등을 해주는 네. 이러한 모습도 연출되니까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순서를 기다리면서 대응해 나가면은 좋지 않을까. 결국 이러한 종목들이 올라올 때 추격 매수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섹터들 내에서 대부분이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물려 있거나 하실 거라고요. 그랬을 때 일정하게 급등들이 갑자기 나올 때 일정하게 뭐 30%가 됐든 50%가 됐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단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매도해서 현금 비중 만들고 그 종목이 내려오면은 또 다른 섹터를 저점에서 추가 매수한다든가 신규 공략한다든가 이런 어떤 흐름들을 당분간 좀 발빠르게 해야 된다. 이 점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비중 조절과 또 분할 매수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일장 체크포인트 마무리해보고요. 네, 그리고 2부는 서동구 소장님의 실전투자 매직 기법 강의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그 외에도 시간의 특징주, 내일장 공략주 시간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직 기법 강의 바로 출발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투자자, 시청자 여러분들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지난주 그리고 주 초와 또 주 후반 극명하게 또 갈리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 비록 이번 주 또 하루가 휴장이 되겠습니다마는 좋은 출발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저를 장중에도 만나보실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내일 모레 매주 수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함께 장중 실전 매매 방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돌아오는 일요일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주간 증시 전망대 온라인으로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공략주 베스트 3 일요일 밤 8시부터 9시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저를 직접 또 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또 직접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뭔가 시장에 대한 또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제가 여러 가지 변화된 제도 속에서 제가 전국을 달려갈 수는 없습니다만 매주 수요일마다 이번 주는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여러분들과 함께 이곳 이데일리 TV 방송국이 있는 20층 카페테리아에서 소규모 세미나를 선착순 20분만 모시고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뭐 조금 시간 길어질 수도 있겠죠.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주도 종목을 공략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시장을 어떻게 분석한다라든가 또 당장 내일의 공략주 오늘 제가 이따가 또 종목을 말씀드리면 만약에 수요일 날 방송 마치고 그날 그 종목을 어떻게 방송에서는 막연하게 시초가 이하짜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저녁 시간에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빨리 시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뭐 20분 딱 되면 다음 주로 또 대기자가 넘어가겠죠. 예.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21일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 수요일이요. 이번 돌아오는 일요일이 아니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저와 함께 무료로 진행되는 투자자와 함께하는 실전 아카데미 오프라인 무료 강연회 주도주 공략 기법과 내일의 공략주를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이 시장에서 종목들마다 이제 지난주에 주 후반부터 반전들이 나타나니까 어떠한 흐름들로 이제 진행이 되냐면요. 바로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많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급락의 매도세가 이제 진정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서서히 뭐 추세를 잘 잡고 가는 놈들은 이렇게 빨간 다이아가 잘 유지되거나 약간 약해지거나 하는 모습들이지만 이제 이러한 위치에 있는 종목들 파란 다이아가 점점 작아지고 일부 IT 쪽에서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시그널들이 빨갛게 유지가 되거나 전환되는 이러한 종목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아직은 불안불안하지만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도 종목별로는 이제 꿈틀대는 그러한 모습들이 연출되고 있구나.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은 나와주면서 시장이 턴할 준비를 하고 종목들이 턴할 준비를 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런 과정들 속에서 또 등락은 나오겠지만 그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서 이제는 너무 쫄지 마시고 여기서 뭐 빠져봐야 얼마나 더 빠지겠어? 뭐 단숨에 뭐 200포인트, 300포인트 빠지겠어? 이러한 여유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요. 방산 쪽에서 현대로템 지난 6월 10일 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37.6% 고점 이후에 2차 목표가까지 잘 달성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3차 목표가 55,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바로 8월 1일 날 52,300원까지 고점을 찍고 그렇죠? 55,000원이라면 44.7%인데 37.6%를 기록하고 나서 단기간에 또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또 복원력도 지금 빠르죠?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현대로템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드리면서 아주 중요한 분기점에서 이러한 저항대들을 돌파하고 지지되고 그러다가 다시 또 이탈되는 이 모습들이 계속 반복이 됐던 흐름입니다. 길게 보면. 그렇죠? 여러분들. 예, 이러한 모습들이요. 사실은 뭐 작년 이 시점 2022년 7월부터도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이어졌던 거죠. 올라가면 두들겨 맞고 올라가면 두들겨 맞고. 그런데 이 저항의 자리를 이번 구간에서 돌파를 해주면서 지지로 바뀌니까 바로 이러한 급등세가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었던 겁니다. 인고의 세월을 잘 버티면서 뭐 현대로템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함께 군사용 로봇 뭐 관련된 이런 얘기까지 지금 또 나오고 있죠. 뭐 계속 그 부분은 거론이 됐던 얘기들인데 그만큼 또 철도 쪽에서도 비중 있는 그러한 수출 소식들도 전해지고요. 이 흐름들이 시장이 이렇게 폭락하는 자리들이 나왔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캔들하고 같이 보니까 이렇게 돌파하고 지지받고 돌파하면서 지지를 하는 이 모습들 캔들은 살짝 이탈도 되죠. 그리고 결국은 지지를 잘 받아주면서 급등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잘 연출이 됐습니다. 자, 월요일 날 지난주 월요일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최악의 경우 이러한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못했더라도 그렇죠? 매도라도 안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위너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흐름들은 다이아의 어떠한 위치들 그리고 최근에 이 흐름들이 여기서 이렇게 음봉들이 크고 두들겨 맞고 하니까 조금 작아지고 있는 모습이지만은 반등의 흐름도 강하게 이렇게 연출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패턴상 같이 한번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똑같은 패턴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여기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1차적으로 매수를 우리가 추천을 했던 거고 단기 올라왔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고 일부라도 매도가 안 되신 분들은 아 원위시 됐네라고도 하실 수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빨간 다이아가 강해지면서 이런 숨고르기 눌림목 과정이 연출되니까 여기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도 됐던 거고요. 그리고 올라가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급락을 뭐 예상하지 않더라도 이격이 벌어져 있는 모습들이니까 52,000원 이상에서는 일부 여러분들 이익 실현할 수 있는 추세는 잡혀져 있지만 강한 이러한 이격의 모습을 보시면서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는 거고요. 또 이게 밀려 내려왔지만 종가상으로는 결국은 다 돌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자리들이 이 저항의 자리들이 여기서 지지를 보여주었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급등의 추세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이 종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이 다시 나오기보다는 이제는 안정적인 박스권의 흐름이 되겠죠. 예, 4만 5, 6천 원에서부터 5만 1, 2천 원.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응을 이제 해나가시면 되겠다. 그 이후에 이제 전체적인 시장이 자리 잡아주고 이 종목도 계속해서 빨간 다이아가 다시 또 커지는 시점이 된다면 그때 이제 새로운 고점 돌파 5만 5천 원 3차 목표가 또 그 이상의 목표도 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겠죠. 단기적으로는 얘도 지지와 저항을 이용한 패턴으로 대응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이따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이요 바로 제약 바이오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본 없는 종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계속해서 지지와 저항 속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이러한 패턴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점점 파란 다이아도 이제 작아지고 있고 빨간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그렇죠? 예, 파란 시그널 다이아 작아지고 있고 빨간 시그널들이 유지되고 있는 이러한 종목. 글로벌 임상의 존재감으로 많은 기업들과 함께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대표적인 대기업의 계열사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 7시입니다. 선착순 20분과 함께 이곳 이데일리 TV 방송국 20층 카페테리아에서
여러분과 함께 주도주 공략 방법이라든가 내일의 공략주 함께하는 무료 오프라인 강연회 여러분들 선착순 20분 조기 마감될 수가 있습니다. 빨리 전화로 1666국에 2200번 전화하셔서 예약 신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단순 참고 자료일 뿐 종목의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시간의 특징주들은 모두 실적에 따라 움직인 종목들인데요. 세 번째 종목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열어주시죠. 네, 세 번째 종목은 코스메카 코리아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실 잉그루드랩의 2분기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오면서 함께 코스메카 코리아도 하락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이후에 4시 30분경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좋게 나왔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1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 상승한 수치고요.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3% 상승 정도 내주고 있습니다. 2위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네, 2위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오늘 3%가량 상승했는데 현재 추가적으로 1% 이내 소폭의 상승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번 주에 곧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는데 앞서 증권가에서는 이미 증설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수주를 이렇게 감당을 할 수가 없다. 추가 증설이 나설 것이다 라는 기대감 또한 제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 1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1위 종목은 크래프톤입니다. 장 막판에 실적 발표를 했었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 5%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배틀그라운드가 흥행하면서 상반기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작년 한 해를 돌이켜 봤을 때도 작년 한 해보다 훨씬 더 넘어서는 수치라고 합니다. 연내 이제 다크앤다커 모바일 그리고 인조이까지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신작들 또한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간의 특징주 3가지 모두 살펴봤고요. 이어서 내일장 공략주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바로 내일의 공략주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힌트가 글로벌 임상의 존재감이었는데 요즘 뭐 바이오 종목 좋잖아요. 어떤 종목일까요? 그렇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이고요. 네. 그리고 대웅제약, 대웅제약? 우루사인가요? 대웅제약. 예, 그 계열사입니다. 바로 사실은 설립은 1973년에 됐고요. 오래된. 그리고 상장은 1989년에 되는 회사입니다. 네. 안정적인 매출과 실적단이 기본적으로 돼 있다. 이렇게 네.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 2030년까지 이 4개에서 5개 정도의 글로벌 임상 프로그램 확보가 예정이 돼 있다라는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바토클리맙과 HL 161 ANS 일본 권리 가치 1조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바로 한올 바이오파마입니다. 네. 네. 종목을 제가 먼저 얘기를 안 했나요? 되게 좀 뜸을 궁금증을 들였군요. 키워나가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그리고 또 작년이었나요? 바로 그 스위스 쪽하고 미국하고
이렇게 기술 수출도 이루어지는 그러한 어떤 움직임들도 나타났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임상 3상이라든가 또 이러한 부분들을 또 이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와 관련돼서도 일본 갑상선 암병증 임상 3상을 위한 그러한 작업을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2분기에 말이죠. 중국 바토클리마 품목 허가를 위한 BLA 제재를 재제출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것은 이제 품목 허가를 해달라 뭐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주가의 위치를 보시면 결국은 이 종목이 사실은 여러분들 주봉의 모습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작년에 나오면서 사실은 좋은 흐름들이 연출이 됐었죠. 이 흐름들이 진행이 됐다가 올해는 사실은 다른 종목들이 뭐 급등을 하고 신고가를 내는 과정 속에서 사실 2분기 실적이 이 기술료 수입이 조금 감소되면서 실적이 좀 좋게 나오질 못했습니다. 그런 요인들도 작용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횡보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좀 잠깐 뭐 신고가를 내는 듯한 모습 이후에 지속적으로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이 부분은 이제 무르익지 않았느냐.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렇게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현재 시점에서만 보면요 계속해서 이 31,000원에 대한 지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1,000원을 이탈가로 여러분들이 잡아주시고 1차적으로는 요 직전의 고점대들이 형성이 돼 있는 물론 뭐 4만 원을 훌쩍 넘어갈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요 39,500원 라인 정도를 1차 목표가로 여러분들 설정해 놓고 시장이 워낙 변동성 있게 움직이니까요. 그 이후에 새로운 또 소식과 더불어서 2차 목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횡보 구간 돌파 가능성 있는 한올 바이오파마 목표가 39,500원이었고요. 가격 전략 화면을 통해 다시 만나보시죠. 네, 그리고 요즘 뭐 시장 고민 다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프라인 강연회도 수요일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크게 뭐 지하 2층 뭐 200분 모시는 거는 뭐 네. 하반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제 소규모로 주간 단위로 제가 이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주 수요일 날 저녁 7시에는 퇴근길이라든가 또는 장마치고 서동구를 한번 만나러 오셔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종목 고민 또 우리가 어떻게 시장에 대응하고 주도 종목들은 어떻게 선정하고 공략해야 되는지 그러한 말씀들을 아낌없이 여러분들과 함께 거의 뭐 1대1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20분 선착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앵커도 시간 있으면 놀러 오십시오. 네, 참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이죠. 8월 22일 오후 7시에 열리는 강연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개장 전에 8시 30분에는 무료 네, 강의도 함께 진행되니까요. 온라인 강의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소장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감후 투자 코칭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